자, 최근 1, 2년간 사회 구석구석에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마도 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요, 방송에서 그리고 남녀가 한 자리에서 성에 대해서 논한다는 걸 참 터부시되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사회 풍토가 올바르고 건강한 성 문화를 만들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한 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모닝 초대석 시간에 이런 아름다운 성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성동의보감이라는 책으로 건강한 성문화 붐을 일으키고 계신 분인데요. 한의학 박사시죠. 김병동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외모에서부터 상당히 희피시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분의 양력을 소개해드릴게요. 동국대학교 한의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현재 대구에서 경동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국한의 학술제와 전국한의대 학술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셨고요. 97년부터 매일신문에 성동의보감이라는 칼럼을 인기리에 연재하고 계십니다. 네. 벌써 4년째예요. 그 신문에 성동의보감을 연재하고 계시는데, 일단 제목이 좀 자극적 아닙니까? 네, 좀 자극적이죠. 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게 우리 참 인간 생활에 없어서도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 안에 그 동의보감이라 그러면 굉장히 점잖은 책 같지만은 우리 동의보감 안에 이 인간의 성 문제, 성의학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성의학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후학들이 많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의보감 속에 성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건, 물론 제가 동의보감을 직접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상당히 생소한데요? 예, 동의보감을 보면은 맨 첫 장인 내경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성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의 성기능의 이 주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자애 같은 경우는 여성은 7세 그러니까 7세부터 성기능이 이제 발동을 시작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이 7세부터 해가지고 7년을 주기로 여성의 성주기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14세가 되면은 초경이 생기게 되고 생리를 시작하고, 그럼 21세가 되면은 좀 성숙하게 돼서 이제 임신이 충분히 결혼할 연령이 되고, 그리고 28세 쭉 7세 단위로 가고, 나중에 7이 49세가 되면은 갱년기가 돼서 폐경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성이 쇠퇴하는 걸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남자는 8년을 주기로, 여자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애들도 보면은 남자애가 좀 어리숙해요. 어리숙해가지고 여자한테 얻어맞고 울고 막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8세가 되었을 때 남자는 눈을 뜨기 시작하고,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이런 걸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6세가 되면은 이제 사정이 되죠. 자다가 갑자기 팬티가 젖어서 막 놀라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24세, 32세 이렇게 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88이 64세가 되면은 이제 88하던 시대는 끝나죠. 네,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요.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로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좀 드문 일인데, 한의사로서는 최초로 성기능 장애에 관한 실험으로 이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으세요? 특별한 동기보다도 우리 한의사분들이 요즘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중풍이라든지 좀 점잖은 쪽에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동양 고전에 보면은 아직 우리 한의사에 많은 성의학 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매를 맞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의학에서 다루는 성 관련에 대한 약재들을 모두 동물 실험을 다 해서 그것을 해부까지 해가지고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식약청의 허근 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다른 한의사분들께서는 이 동의보가 뒤쪽을 많이 여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보다 앞쪽을 주로 여는 일장을 뒤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네. 잘못 알려져 있는 오해나 또는 편견, 무지 이런 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큰 편견 중에 하나가 횟수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할수록 뭐 남성이 뭐 정력이 좋다라든지 많이 하는 것이 뭐 마치 우월한 남성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횟수라고 하는 부분은. 횟수가 있죠. 이게 그렇습니다. 괜히 얼마 전에도 뭐 카사노바 신문에 났었는데 우리 킨즈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일생 동안 사람이 3,800회 정도 어우 그렇게 많네요. 일생 동안 성관계를 가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비뇨기과 보고서를 보면은 한 4,000여 회 정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좀 더 밝히는 게 아니냐, 횟수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뭐 예로부터 중국의 황제는 1,2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우리 한국의 백제의 의자왕은 3,000명을 거느리고, 뭐 에이즈에 걸렸다는 매직 존슨은 뭐 2만여 명의 뭐 여자와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허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 한의사에서는 이제 체력과 연령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에는 뭐 하루에 2번, 몸이 약한 사람은 1번까지 가능하고 30대에서는 이틀에 1번, 약한 사람은 3일에 1번, 40대에는 4일에 1번, 약한 사람은 5일에 1번, 50대에서는 5일에 1번, 약한 사람은 10일에 1번, 60대에서는 10일에 1번인데 약한 사람은 20일에 1번, 그리고 이제 70 이후에는 30일에 1번 부부관계를 하는데 남편은 절대 사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체력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고, 육체적인 성의 관계를 너무 생각하면은 횟수에 집착하다 보면은 부부간에 애정이 없어져요. 그거보다는 마음의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중에 약한 사람은 몇 번이고 보통 사람은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병생활이라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남용을 하게 되면 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에너지는 이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것인데, 이건 너무 낭비하면 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자기 체력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성 문제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로 어떤 문제를 상담에 오시고 어떤 문제를 호소하시나요? 예,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심각한 성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남편들은 대체로 오시는 게 이제 외소 콤플렉스, 너무 작다. 그 다음에 또 조루, 유정, 너무 빨리 끝난다. 또 시작하다가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발기부전, 요즘 문제가 되는, 특히 요즘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IMF 이후에 이 스트레스성 발기부전, 이게 많고, 그 다음에 심각한 것으로서 불임증, 남성 불임증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분들은 이제 냉대하증, 제일 많은 게 냉대하증과 음부가려움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게 이 불감증.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전에는 손만 잡아도 전기가 통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지고, 이런 불감증, 그리고 이제 또 여성 불임증, 이런 게 이제 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얘기하셨던 외소에 관한, 외소한 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커야 좋은 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참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데요. 아침에 벌써 목욕탕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목욕탕에 가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신 있는 분은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힘을 팍 주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막 혼자 샤워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이 모든 이 문도 너무 이렇게 문틀과 꽉 조이면은 문이 잘 안 열어 끼듯이 네. 너무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머리 크다고 인사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라는 심리적인 그 안정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이 외소 콤플렉스뿐만 아니고 모든 이 성기능 장애가 이 부부 간의 애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그 아껴주는 그 마음이 이 우리 부부의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그리고 반 이상이 거기에서 벌써 치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들 불감증에 도대체 왜 걸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큽니다. 이 남편의 어떤 사랑이 좀 더 깊어야 되겠고요, 치료하려면은. 그리고 이 과거에 어떤 남편과 이 성생활 중에 어떤 불쾌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제대로 안 씻는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 또 어떤 성생활에 대한 공포, 또 특히 임신에 관한 공포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남편이 애정을 가지고 이 아내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남편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아내의 어떤 성감대가 어디인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만 기분을 낼 게 아니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충분히 그 아내와 같이 이렇게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 고전의 이 춘향전도 보면 알겠지만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히트를 했지만은 판소리 춘향전을 보면은 이 이몽룡과 성춘향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면은 땀 한 방울 흘리는 것까지 관찰을 해가면서 이렇게 저걸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참 선조들이 굉장히 이 함부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 요즘 와서는 좀 너무 육체적인 걸 너무 생각하는데, 사실 세심하게 좀 더 남편이 아내를 관찰하고, 아내가 정말 이 부부 생활에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걸 세밀하게 진짜 땀 한 방울 흘리는 것까지 관찰해가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좀 더 신경을 쓸 때, 이러한 불감증은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부부간의 이 성이라고 하는 문제,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덮어놓을 수는 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육체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건강한 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정책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략하게. 예. 일단, 성이란 글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자로 성이란 글자를 보면은, 마음신변의 말생자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급박하게 성 그러면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동양의학에서 생각하는 거는 먼저 마음이 교감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육체적인 관계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교감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성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성생활도 술 한 잔 먹은 김에 술 기운에 부부 생활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날짜를 잡고 목욕 제기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요즘 청소년 성교육도 육체적인 성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너무 생리해부학적인 것만 가르쳐 주다 보면은 오히려 이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실제로 신체가 그러던가 오히려 확인해보고 싶어하고 모방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더 생겨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성교육보다는 청소년에게도 좀 더 마음의 교육, 성품의 교육, 그래서 성품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 신변을 쓰지, 육체적인 걸 쓰면은 한자로
계집여견에 또 성자가 있어요. 여자 이래서 나왔다 그래서 그런 성보다는 마음의 성품 성자를 쓰는 이유가 마음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애정, 아끼는 마음과 사랑, 하늘이 땅을 아끼고 땅이 하늘을 아끼듯이 달과 해가 서로 사랑을 하고 빛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내 쪽에 문제가 있건 남성 쪽에 문제가 있건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만의 문제,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고민을 하시고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 그 치료 성과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친 김경동 박사 오늘 얘기를 쭉 나눴는데 앞으로 그 동의보감 원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책이? 지금 2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겠습니다. 자, 성에 대한 건강한 의식과 여론 형성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건강한 성의식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도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의만